내일 이 두 사람의 회동 테이블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건 윤석열 당선인의 오랜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님도 저는 빨리 석방 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이렇게 장기간 구금해 놓는 것이 그게 우리 미래를 바라보면서 국민 통합을 생각할 때 과연 그것이 미래를 향한 정치로서 맞는 것이냐,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최근에 저런 발언을 대선 후보 기간에도 했고 지금 실제로 친 이명박계 인사들이 지금 인수위에 속속 추가 인선을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에요, 이현정 의원님. 네. 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는 좀 다른 차원의 얘기를 좀 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내일 회동 테이블이 좀 이 얘기가 주목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연로하고 오랫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 뭐 등등 이런 이유를 들어서 이제 지난번 사면 복권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다른 태도를 취했죠. 아마 그것이 여러 가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한 뭐 앙금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었지만 특히 문재인 대통령 취임에서부터 사면권을 함부로 쓰지 않겠다라고 이제 본인이 약속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 대통령을 퇴임할 때 자기 측근들을 다 사면을 그냥 셀프 사면해버립니다. 근데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퇴임을 하는데 전직 대통령 한 분을 지금 교도소에 놔두고 퇴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본인 입장에서는 아주 껄끄러운 측면이 있을 거예요. 문 대통령 입장에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뭔가 해결은 해야 되는데 또 본인이 그동안 여러 가지 해놓은 말은 있고,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본인이 덜썩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기가 굉장히 그 말의 틀에 지금 갇혀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마 청와대에 생각하기로도 이거를 당선인이 뭔가 요청을 해주면 그거를 이제 수용하는 형태로 해서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모양새가 맞다. 그게 좀 명분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인수위 쪽에서도 보면 아마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해서 이제 사면하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결론가 나오는 것이, 그게 이제 모양새가 예전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전노 대통령 두 분을 사면한 것 자체도 이제 그런 모델을 따랐기 때문에 예. 아마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원칙에도 명분을 살려주고 또 윤석열 당선인에도 뭔가 명분을 살려주는 뭐 그런 묘책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처럼 97년에 김대중 당시 이제 당선인 신분의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했고 즉시 사면 결정을 발표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앞서 자막을 좀 볼까요? 발목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고 2018년부터 지금 수감 생활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요. 저 최병묵 의원님, 문 대통령의 고심 끝에라도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사실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연세가 훨씬 더 많잖아요. 지금 80이 넘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건강 상태 안 좋은 거는 뭐 다 그 이미 이제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고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안 한 것은 뭐 이제 두 전직 대통령의 죄질이 다르다는 거 하고 그에 따른 국민적 정서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사실은 퇴임하는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이 고리를 좀 끊고 가는 것, 뭐 이런 점에서는 저는 이제 상당한 국민적 정서도 좀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겠다고 했던 임기 중의 문재인 대통령 측 그 입장과 지금은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고민을 하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윤석열 당선인의 건의를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는 마당에 받아주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문 대통령이 고심 끝에라도 받아들일 것이다. 네. 그런데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 문자 폭탄을 받은 여권 인사가 있는데요. 이상민, 여당의 중진인 이상민 의원이 MB 사면한다고 했더니 엄청나게 문자 폭탄 쏟아지고 욕 많이 먹고 있다. 정말 지혜롭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이걸 갖고 좀 여러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일부 민주당 의원은 지금 드루킹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지사 사면도 동시에 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당분간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상 이제부터 져야 할 짐은 온전히 제가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외면당한 진실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남은 가시밭길도 차근차근 헤쳐나가겠습니다. 두 분을 달리 대우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이 고령이고 형량도 더 낮았거든요. 한번 두고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취할지. 저는 아마 같이 사면을 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권성동 의원 장담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를 같이 사면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의 민홍철 의원이 윤석열 당선인이 사면을 먼저 요청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미영 의원님. 뭐 혹자는 이걸 누군가 패키지라는 표현까지 쓰던데 이거 좀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그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배제하고 정치인들이 뭔가를 결정하면 안 된다고 봐요. 특히 이게 지금 사면 부분이거든요. 사실 김경수 지사는요. 지금 확정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예. 그다음에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사면하고 이명박 대통령 사면하지 않을 때 그 진짜 이유가 그냥 이게 들리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요. 돌아다니는 그 얘기 중에 김경수 지사랑 같이 마지막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명박 대통령이랑 하려고 이명박 대통령을 남겨둔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아니 대통령께서 어떻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무슨 패키지처럼 서로 나눠 먹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사면권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예. 이거는 정말 그 태풍이 돼서 다시 돌아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MB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사면 부분은요.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했는데 어떻게 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안 합니까? 그러니까 두 분이서 같이 하는 게 맞다. 이런 논리는 맞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김경수 지사하고 같이 서로 나눠 갖기로 하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이렇게 분리해서 했다? 저는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국민들께서 또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추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7월에 여론조작,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지금 현재 복역 중이고 2028년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 상황이라면. 근데 서영주 대변인. 네. 일부 민주당 의원이긴 합니다만 사면을 먼저 요청해달라. 좀 민주당 내부 기류는 어떻습니까? 일부가 한 명이잖아요, 지금. 민홍철 의원이 이제 경남 지역 의원이시고 아마 그런 의미에서 한 분이 저렇게 SNS에 올린 거고요. 민주당은 애초부터 이 사면 논리, 이 사면의 얘기에 대해서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예. 명백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분명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할 때 국민적 판단에 대한 설명을 청와대가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건강상해가 가장 컸고 나름대로 좀 비교하면 국정농단 사태에서 그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따지고 보면 어느 정도 피해를 당한 그런 부분도 국민들이 좀 그런 감정이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요. 그 권력에 지휘했을 때 BBK 사건이 본인이 5년 동안 권력 가졌을 때는 그게 무죄였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제대로 수사를 하니까 수백억 원의 돈을 착복을 한 겁니다. 경제사범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께서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정서가 강하고요. 예.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쪽의 국힘 쪽하고 아쉬운 것은 이건 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매너가 아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쥐는 권력이고 피는 권력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살아있는 권력은 윤석열 당선인 쪽이 될 건데 그러면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왜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결자해제하라는 식으로 이 독대 자리에 들고 간다는 자체 그러면서 권선동 의원께서 김경수 전 지사까지 끌어들여서 얘기한다는 자체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크다.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서 대변인,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 딱 한 명, 민홍철 의원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쓰셔서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만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가 김경수 지사의 최종심이 확정돼서 복역으로 이제 수감이 확정됐을 때 당시 수많은 여권 인사들이 김경수 전 지사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여론조작 사건은 뭔가 정말 조작된 거고 이 드루킹 김모 씨에게 좀 김경수 전 지사가 속은 거다 이런 입장을 했기 때문에 뭔가 사면을 하면 지금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이 지금이 적기 아니냐라는 의견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추측을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사면을 해야 된다면 새로운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이 아닙니다. 컴퓨터 업무방해죄. 예. 예를 들면 네이버나 다음에 업무를 방해했던 그걸로 실형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건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댓글 조작을 했다고 해서 이게 선거에 개입됐다 국민들께서 오해하시는데 단순히 제명이 적용된 건 컴퓨터 업무방해죄 한 건으로 실형을 살고 계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병우 의원님, 근데 이제 대선 바로 직후고 정권 교체가 된 상태에서 친문 뭐 적자라고 불리는 김명수 전 지사가 만약에라도 사면이 된다. 민주당 내에서도 말들이 많지만 또 역풍도 고려해야 될 거고 그것도 좀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기본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같은 급에서 사면을 논의한다? 저는 사실은 그걸 만약에 분리해서 대응을 했다면 뭐 혹시 가능할 수도 있겠어요. 약간의 역풍을 감수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엮어서 한꺼번에 사면을 하고 넘어간다 이런 대목에서는 아마 상당한 정도의 역풍이 저는 예상되고 그 부분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지 않아도 좀 6월 1일 지방선거도 있고 그런데 아마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역풍이 예상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일단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선상에서 논의할 사항이냐. 그거보다는 오히려 저는 가능성을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그냥 짐작을 해보자면 내일 어차피 독대 아닙니까?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경수 전 지사 얘기를 꺼내면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한테 김경수 전 지사도 재임 중에 잘 좀 선처를 해달라라는 오히려 그런 부탁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해 줄 수는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 역풍 우려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1년 9개월 만에 두 사람이 내일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 신분으로 만납니다. 큰 주목이 될 것 같은데요. 내일도 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